안녕하십니까. 중추성 안면마비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1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화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손노트와 아나토미입니다. 저희 환자 케이스의 경우 43세 남자인 전땡기 씨로 온셋은 2022년 10월 20일이며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TE로 인한 SH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라이트 헤미플레지아 진단을 받았으며 주호소는 라이트 페셜 팔시와 멀스 위크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HTN의 과거력이 존재하며 특이사항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3층을 거주하는 회사원으로 걷기 훈련과 계단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아나토미입니다. 얼굴로 가는 운동 내신경의 경우 3번, 5번, 7번 내신경 총 3가지 내신경으로 구성됩니다. 안면마비의 경우 7번 내신경이 페셜널브 손상으로 발생된 것으로 안면마비가 나타나더라도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밥을 먹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와 분류, 메커니즘 원인입니다. 안면마비는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분류됩니다. 중추성 안면마비의 경우 병변 위치의 반대측 안면에 증상이 발생하고 안면하부 근육 기능에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마근과 눈둘레근은 양쪽 대뇌거질에 동시 지배되어 이마 주름잡기, 눈 감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전두근은 마비되지 않고 앞면의 하반에만 마비가 나타납니다. 미각이나 청각은 장애받지 않으며 근변성 반응도 볼 수 없지만 미각, 침 분비, 눈물 분비는 가능합니다. 혀는 환부 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이 나타나며 이 같은 중추성 안면마비의 원인은 주로 뇌손상입니다. 말초성 안면마비의 경우 흔히 벨팔시라고 하며 이는 안면신경 자체의 이상으로 나타나며 병변 동측의 증상이 발생하고 안면근육 상하부 전체에 이상이 생깁니다. 병소와 같은 쪽의 안면근에 이완형의 마비가 오며 완전마비의 경우 눈을 감을 수 없고 이마에 주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같은 쪽 구각은 처지고 여러 표정을 만들 수 없고 침을 흘리고 구음장애가 심한 증상이 나타나며 원인은 제7번 뇌신경핵과 하부 손상입니다.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이마로 가는 신경으로 주황색 신경과 노란색 신경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출발하는 신경은 주황색으로 양쪽 안면핵으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왼쪽에서 출발하는 신경은 노란색으로 양쪽 안면핵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이때 교차를 하게 되면서 주황색으로 된 신경은 아래쪽 반대편, 즉 왼쪽에 해당하는 신경을 지배하고 이마는 같이 지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화살표 부위를 다친 경우에 중추성 안면마비라고 하는데 주황색 신경이 다쳤다고 예를 들면 주황색 신경이 지배하는 초록색 화살표 부분은 완전 마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의 경우는 양측 지배를 받고 있어 완전 마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하여 중추성 마비의 경우는 이마의 주름잡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SAH입니다. SAH는 뇌혈관의 기형이나 외성 등에 의해 지중막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로 매년 인구 10만 명당 10명씩 발생하고 뇌졸중의 5%에 불과하나 32에서 67%가 사망하여 뇌졸중으로 사망한 환자의 25%를 차지하고 20에서 30%는 장애를 남기는 매우 심각한 응급질환입니다. SAH는 뇌동맥류 파열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10%가 정맥성 중내주위 출혈로 나머지 10%가 동정맥 기형이나 혈관 질환, 종양 등입니다. 분류는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이 있습니다. 자발성 출혈의 경우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 외부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낙상, 교통사고, 폭행과 같은 이유로 뇌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터져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활동 중에 갑자기 나타나는 매우 심한 두통으로서 일시적인 의식 소실이나 뇌막 자극 증상, 구토, 신경 결손 등이 동반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뇌 손상 단계는 일시적인 전내 허혈과 지주막하 혈액의 독성 효과 및 대뇌 출혈에 의한 뇌조직의 직접적 손상에 의해서 환자의 신경학적 단계로 보여지는 초기 뇌손상 단계에서 출혈의 3일에서 14일 후 발생하는 지연성 대뇌 허혈로 인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신경학적 악화를 보이는 지연성 뇌손상 단계로 진행됩니다. 네 번째로 증상입니다.
중추성 안면마비는 마비된 얼굴과 동측팔, 다리의 근력 저하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안면 신경이 마비되었어도 눈을 감거나 이마에 주름을 만드는 기능은 보존됩니다. 혀는 마비 쪽으로 기울고 입은 심하게 돌아가더라도 눈 감기와 이마의 주름 잡기는 할 수 있습니다. 미각이나 청각은 장애를 받지 않으며 눈물이나 침범비는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대부분 증상이 발생한 당일의 마비가 가장 심한 양상을 보입니다. 다음은 진단입니다. 안면마비의 진단으로는 이마 주름잡기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마 주름잡기 검사의 경우 중추성 안면마비와 말초성 안면마비를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중추성 안면마비의 경우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있고 말초성 얼굴마비의 경우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없는 양상이 보입니다. 다른 진단법으로는 MRI가 있습니다. MRI의 경우 중추성 얼굴마비는 증상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었을 경우에 실시합니다. 다음은 평가입니다. 저희가 환자를 평가하는 데 사용한 평가는 하우스 브렉만 스케일입니다. 안면 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표준 방법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안면 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표준 방법으로 6단계 분류법을 통해 안면 운동 기능의 전반적 평가와 후유증 평가를 제공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고 평가 방법이 간단하고 쉬워 빠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환자 케이스인 전땡기의 경우 HB 스케일 4단계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평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부가적인 안면마비 평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니아라 스케일이 있습니다. 평가자가 수행하는 리저널 스케일로 안면 기능의 10가지 동작을 0부터 4까지 혹은 0부터 2까지 동일하게 등급화한 평가법입니다. HB 스케일과 더불어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의 안면마비 자체 평가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면의 부위별로 나누어 각각의 마비 정도를 평가한 뒤 총점을 계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마비 정도를 연속적인 수로 세분할 수 있어 다양한 마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써니브룩 페셜 그래딩 시스템입니다. 휴식 시에 눈, 볼 및 입의 대칭을 기록하고 5가지로 규정된 표정을 지을 때 발생하는 얼굴의 움직임을 기록하며 동시에 나타나는 연합 운동을 평가하여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전반적인 안면신경의 기능 평가와 안면 운동 기능의 부분적 관찰이 가능하고 안면신경 재생 전후의 안면신경 기능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패셔너블 그래딩 시스템 2.0입니다. HB 스케일을 보완하여 2009년 만들어졌으며 각 부위별 평가 및 연합 운동에 대한 점수 평가를 통해 총점으로 안면 기능을 등급화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팅햄 시스템입니다. 임상에서 안면의 객관적 평가 및 안면마비 후유증 평가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스케일입니다. 정좌표점을 통해 3가지 동작을 수행하면서 각각의 사이거리를 양측에서 측정하여 평상시 및 대측과의 비교를 통해 수치를 계산합니다. 또한 안면마비 후유증 여부를 있다 없다로 표현하여 쉽게 확인 가능하고 검사 시간도 3분 이내에 수행 가능합니다. 다음은 운동치료입니다. 먼저 안면마비의 운동치료입니다. 총 13단계로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환자의 입술을 치료사의 손가락이 입술이 닿도록 유도합니다. 치료사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사용하여 환자가 무무무무, 부부부부 등의 발음을 하면서 부드럽게 치료사의 손가락을 밀어내도록 지시합니다. 2단계, 환자가 환자의 입술로 손수건을 물도록 안내합니다. 3단계, 환자의 아랫입술 가장자리에 요거트를 바르고 환자가 윗입술을 사용하여 바른 요구르트를 핥도록 유도합니다. 4단계, 환자가 입술을 가볍게 오므리고 5초 동안 반복적으로 진동하도록 합니다. 5단계, 환자에게 입술을 꾹 다물게 지시하고 그런 다음 환자는 빨대로 마시듯 입술과 볼 안쪽을 빨도록 합니다. 6단계, 입을 다물고 공기를 들이마시고 부풀어 오른 볼이 공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입술에 힘을 주도록 환자에게 지시합니다. 그 후 입안의 공기가 코나 입을 통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공기 덩어리를 오른쪽 뺨으로 이동하여 오른쪽 뺨만 부풀려지도록 합니다. 7단계,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꼭 입술을 다물고 미소를 지으며 입술의 양쪽 끝을 늘려줍니다. 이때 점점 폭을 넓히면서 진행합니다. 입술을 최대한 벌리면서 웃도록 지시하고 이때 두 입술에 동일한 힘을 가하도록 유도합니다. 8단계, 아랫입술을 최대한 위로 당겨 윗입술을 덮도록 합니다. 이때 목을 이용해서 머리를 들어 올리면서 진행합니다.
9단계 30cm 길이의 치실에 단추를 달아 치실을 입에 물고 단추가 환자의 입술에 닿을 때까지 입술을 사용하여 치실을 밑쪽으로 끕니다. 10단계 양쪽 입술을 치아 사이로 굴리고 입술 가장자리를 턱 쪽으로 뻗어서 일직선이 되도록 지시합니다. 자세를 유지하고 점점 더 넓게 기지개를 켜고 웃음을 터뜨리면서 목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11단계 입술을 치아 사이로 말고 턱을 약간 벌리도록 환자에게 지시합니다. 입술을 계속 마른 상태에서 턱을 점차 넓게 벌립니다. 이때 목은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12단계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문 상태에서 윗입술로 아랫입술을 덮고 아랫입술을 펴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때 얼굴의 다른 부분들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환자가 곁눈질을 하거나 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13단계입니다. 윗입술을 들어 치열이 보이도록 합니다. 스트레칭은 극대화하기 위해 윗입술을 밑쪽으로 당깁니다. 이때도 턱은 이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같은 페셜 머스 엑서사이즈 프로그램은 1회 20분간 주 3회씩 실시합니다. 다음은 상하지 프로그램입니다. 운동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급성기의 프로블럼 리스트입니다. 급성기의 운동은 RM 엑서사이즈, 리스피레이션 펑셔널 엑서사이즈, 베드 모빌리티 앤 트렁크 컨트롤, 브릿지와 같은 펑셔널 액티비티로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가급성기의 프로블럼 리스트입니다. 가급성기의 운동 치료는 비손상측으로 일어나 앉기, 트랜스퍼 연습, 선 자세에서 웨이트 베어링 연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회복기 프로블럼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복기 운동 프로그램은 케인을 활용한 게이트 엑서사이즈와 스태핑 엑서사이즈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치료입니다. 저희는 전땡기를 치료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전기치료를 활용한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먼저 은침 전극 전기자극 치료를 활용한 얼굴 전기치료입니다. 은침 전극 전기자극은 SSP라고 불리며 저주파 전기치료와 치매 효과를 응용하여 개발된 방법으로 실버 스파이크 포인트라는 뾰족한 전극을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저빈도 고강도 경피신경 전기자극과 같은 치료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SSP의 효과는 진통 마취와 마비 개선 및 안면신경 마비 개선 등이 있으며 적응증과 근육증은 하나과 같습니다. 일반적 매개 변수 역시 다음과 같습니다. SSP의 부착 부위는 주로 운동점과 경혈점 등에 부착을 하며 전땡기의 경우 라이트 헤미플레이지아 환자이기 때문에 오른쪽 모터 포인트에 부착하였습니다. 20분 동안 치료를 실시하는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SSP의 금기증과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FES입니다. 기능적 전기자극, 즉 FES를 활용한 치료 역시 전땡기 씨의 재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저희는 예상하였습니다. FES는 약해진 근육의 신경을 자극하여 결과적인 근육 수축이 기능적 작업과 유사하도록 하는 치료 도구로서 운동신경원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으로 근육의 수축을 유발하여 발생하는 근력의 강화, 구심성 자극에 의한 정직의 감소, 고유 수용 감각 자극이 최선 감각 기질에 전달되어 형성되는 감각 운동 회로에 이은 베네피즈의 재조직화로 인한 기능 개선, 시각적 효과에 의한 데모긴 작용과 수혜적 운동을 위한 인지 기능 개입 등의 효과를 갖습니다. FES의 적응증과 금기증은 화면과 같습니다. FES의 매개 변수는 주파수는 주로 20에서 80Hz로 근육별 최고 효율이 나타나는 강도로 설정하여 전땡기 환자의 경우 30Hz로 수행합니다. 순환주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1대1과 1대5를 사용하지만 전땡기 환자의 경우 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1대1로 수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FES의 사용법은 F와 E, 온앤오프 버튼 3개를 동시에 눌러서 설정하며 화면에 모든 글씨가 나온다면 설정에 들어가진 것입니다. 여기서 F와 E를 누르면 설정 실행 가능하며 여기서 F를 누르면서 채널을 이동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채널은 화면과 같습니다. 전땡기 환자의 경우 보행훈련을 위하여 풋스위치를 이용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F6은 0, F11은 4로 설정한 후에 수행합니다. 이때 풋스위치란 압력 센서로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센서가 작용하여 보행훈련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다시 말해 스위치가 온 되면 전기가 멈추고 스위치가 오프되면 전기가 들어오는 도구입니다. 풋스위치의 사용 방법은 화면과 같습니다. 전땡기를 위해 치료할 방법은 먼저 어깨 관절 아탈구 조정입니다. 해미 환자의 경우 근약화로 인해 17에서 81% 정도가 어깨 관절 아탈구 증상을 겪고는 하는데 전땡기 역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델토이드의 포스테리어 파이버와 수프라스피나투스에 부착하여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치료할 부위는 핑거 리스트 익스텐서입니다. 전땡기 역시 손가락 굽힌근의 강직 증가로 손가락 편근에 대한 전기 자극을 통해 기능적 움직임을 향상해야 합니다. 때문에 리스트 익스텐션 동작 시 가장 튀어나오는 근육 벨리에 패드를 부착하여 진행합니다. 이때 환자가 능동적으로 리스트 익스텐서 동작을 실시하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티비얼리스 안테리어를 치료합니다. 앞서 말했듯 FES는 근력 증가와 피로 저항 및 골밀도 경직에 도움이 됩니다. 전땡기의 보행 훈련 시에 적용하여 풋스위치를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패드는 돌지 플렉션 시 나타나는 티비얼리스 안테리어의 근육 벨리에 부착하고 진행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레퍼런스입니다. 운동 전기 치료를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중추성 얼굴 마비 및 라이트 해미 환자의 치료 과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